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으로 만들어내는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90쪽을 보시면 그 K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의 예제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 K대학교는 실사구시 학문을 구현하면서 국가산업단지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 산업체와 공존하고 산업체와 경쟁하는 대학이며 그 캠퍼스 내에 교수진, 시설 등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현장 캠퍼스로 대학을 산업체 연구개발실로라는 산학 이념을 갖고 있고 올바른 정신 함양을 위해서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을 수학하게 함으로써 실사구시 저변에 깔린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그 건학 이념을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우리가 앞절에서 본 것처럼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같으면은 교육 목적 체계도라는 게 학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그 학칙, 교칙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샘플룩 91쪽에 이렇게 잠깐 그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자료조사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자료조사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수강 신청 양식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쓰는 많은 컴퓨터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 정보 현황도 볼 수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이 화면들 또 학교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조사할 수 있고 그래서 자료조사를 이제 끝내면 대개 이러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출력이 되겠구나.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향식 방법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짜고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아이템들 그러니까 필드를 도출해내는 애트리뷰트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텐데 만약에 거꾸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텀업 방식이 되겠죠. 상향식 방법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모든 그 애트리뷰트들 필요한 데이터 아이템들을 먼저 이제 나열을 하고 거기서 거꾸로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위에 있는 엔티티를 도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이제 양식지에 나오는 모든 그 필드들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애트리뷰트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희가 진도가 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하향식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나갈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야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쓸모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이 자료조사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기타 사용자들이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 학교니까요. 교수님, 학교의 교직원, 그 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교재 93쪽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산 실장님과의 면담, 근로학생 이제 근로학생이 이제 실제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과 면담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로학생과 면담, 그 학생과의 면담 이런 세 가지 경우들을 예제로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현장에 가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을 구축할 수 있는데
예제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제 데이터를 구하면 결론적으로 이 많은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그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이제 K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K대학교의 요구사항을 보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 중에서 분류를 좀 몇 가지로 해봤는데, 이제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과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교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학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러면 더 깊은 내용까지 이제 자세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교육 목적상 요런 과정까지 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로 진행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마지막까지 구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샘플을 쓸 예정입니다. 먼저 학생은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은 전공학과가 있어야 될 거고, 전공학과는 2개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매 학기마다 강의를 신청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강의를 여러 개 듣겠죠, 한 학생이. 과목 관리를 보면 교내에 개설된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는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목은 과목 번호가 있을 거고, 과목에 대한 과목 이름, 과목 개요 등이 이제 들어간 정보를 관리할 거고,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과목이 열리면 같은 과목 밑에서도 여러 섹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섹션이 있으면 이제 같은 데이터베이스란 과목이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한 과목 밑에 이제 분반을 해서 몇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성함과 전공이 어떤 분야인지, 또 교수님들이 이 산업체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학교라 그랬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보유 기술은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 또 그 보유 기술은 뭐 특허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특허를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술은 한 교수님이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는 어떤 과목을 또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강의도 하고, 아까 위에 학생이 전공지도 교수가 전공지도를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지도 학생이 있죠. 교수 한 명에는 여러 지도 학생이 있을 겁니다. 지도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학과가 있으니까 대학교에는 학과가 있는데, 이 학교는 이제 대학은 없고 단과대학은 없고 이제 학과만 있는 학교인가 봅니다. 그래서 학과의 학과명, 그 다음에 사무실의 위치, 그러니까 학과 사무실의 전화번호, 이런 학과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학과에는 학과장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학과장님은 언제 이제 임명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학과장이 임기가 있을 테니까 뭐 학과장이 임명 날짜가 이 기록이 되면서 관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등록을 하면 과목이 든다. 근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학교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어우르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